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국 첨단 산업의 좀 다른 면,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시작은 충주에 있는 한 반도체 소재 공장에서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고예요. 맞아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30살 아딘 씨 가명이죠. 이분이 이제 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는데 작업 중에 그 맹독성 화학 물질이 눈에 튀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단명이 각막 및 결막낭 부식. 오, 이게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아딘 씨는 그거 케미컬 위험한 거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아딘 씨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급망 그 안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환경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들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딘 씨가 일했던 데가 C 공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쓰는 첨가제 이런 걸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일하는 분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명 넘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주 노동자였다는 거죠. 문제는 이분들이 다루는 화학 물질이었어요. 뭐 자료 보니까 비스, CPT, MS, TEA, KBR, NX산 같은 거 이거 신경계 독성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을 매일 다뤘다는 거예요. 네, NX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이게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화학 물질이 뭐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걸 안전하게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교육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 안전 교육이 부실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근무 환경도 뭐랄까, 12시간씩 주야 막교대로 돌고 주말이나 명절도 없이 거의 365일 공장이 돌아갔다고 하니까요. 아든 씨도 그랬잖아요. 회사에 일감이 없을 때만 쉬어요. 그건 아주 가끔이에요. 라고요. 야, 정말 열악했네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건데 그 후에 회사 대응은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딘 씨가 다치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보정된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회사 쪽에서 산재 신청하면 회사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해고로 언급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산재 신청을 막아요? 네, 결국 이분이 해고되고 나서야 그제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치료받는 중에도 통증이 엄청 심하고 시력도 떨어졌는데 계속 일을 좀 하라고 강요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요. 세상에. 아니,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 회사 하나만의 문제냐 하면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해요. 이걸 생명의 외주화 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청이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처럼 좀 더 취약한 분들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생명의 외주주하라. 용어가 참 무겁네요. 네. 실제로 통계 수치를 봐도요.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재에서 이주 노동자 비율은 한 8% 정도인데 사망자 비율로 가면 10.7%로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산재가 발생해도 이걸 숨기는 경우 이 은폐율 추정치가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80%요? 거의 대부분 숨긴다는 거잖아요. 와, 아니 왜 이렇게 내국인하고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물론 교육 부족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언어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도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같은 게 제대로 지급 안 되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그런 분석도 내놔요. 예전에 우리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내국인 노동자들이 암이나 백혈병 같은 병으로 쓰러지고 그 위험성을 막 고발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있었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그 위험이 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 부담이 전가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위험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뀐 것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위험의 불평등 문제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윤을 최대한 늘리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생명은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게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질적인 안전교육, 보호장치 제공은 기본이고요. 특히 좀 영세한 중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또 당연히 다국어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고요. 사안제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지 노동자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안전과 권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 점을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아딘 씨가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분의 다친 두 눈이 우리 사회가 애써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위험한 침묵에 대해서 그 어떤 목소리보다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첨단 기술 뒤에는 과연 어떤 현실이 가려져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